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진주의 해피 키토 키친. 마음껏 먹고도 23kg을 감량한 키토제닉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행복한 다이어트 레시피. 오늘은 저탄고지의 레시피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도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보, 우리는 살찌는 체질인가 봐. 먹을거리라면 모든 것에 열광하던 제가 요리 관련 일을 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면서도 운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느 날 대학 때 전공이나 첫 직장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 잡지의 푸드 스타일링을 해볼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계기로 요리 관련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멀리까지 가서 먹어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걸 제 방식대로 만들어보는 일들이 당당한 일상이 되었지요. 또 먹는 것에 대한 신조가 비슷한 남편을 만난 덕에 주말이면 점심 한 끼를 위해 대전까지 가기도 하고, 분당에서 남편과 함께한 황금 같았던 미국 여행에서도 짧은 일정 중 하루를 몽땅 푸드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다른 주로 날아갔다 오는 등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매진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만난 이후부터 결혼 생활 동안 둘의 몸무게는 비례 증가 그래프처럼 꾸준히 늘어만 갔어요. 늘어가는 몸무게와는 어울리지 않게 반전이었던 사실은 제가 먹을 것 못지않게 건강식에 대한 관심도 무지 많아서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먹을거리에 관한 한 꽤 깐깐하게 따지는 저는 평생 배워온 건강식 가이드에 맞춰 늘 성분표를 확인하며 칼로리와 지방량이 적은 식품을 고르고 조리하는 저지방 식단을 따랐고, 끼니 때마다 통곡물을 듬뿍 챙겨 먹었어요. 닭고기를 사면 껍질이랑 지방은 기겁을 하며 떼어낸 후 조리하고, 소갈비 역시 가위를 들고 고기를 후벼 파가며 지방은 몽땅 제거했죠. 늘 정보에 깨어있는 현대인답게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를, 가끔 내 몸의 소중함이 더 절실해질 때면 무지방 우유를 사 마시곤 했어요. 등등 이런 식으로 건강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항상 배운 대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으니 칼로리가 적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신경 써 골라 먹는데도 왜 남편과 나의 체중은 계속 비례 증가 그래프를 그리는가? 의문을 풀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이에 대한 결론은 항상 같았죠. 우린 둘 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인 게 분명해. 그러던 중 2016년 가을에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지방의 누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남편이 왜 계속 살이 쪘는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듯 했거든요. 제가 지금껏 알아왔던 건강식에 대한 상식과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먹을거리를 바꾸기에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말은 되는 것 같으니 공부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자료를 찾아보았고, 키토제닉 식단을 알리려고 애쓰는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키토제닉, 바로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이거죠. 그 선생님들이 링크한 칼럼과 논문들을 읽고 해외의 관련 사이트들을 찾아보면서 그동안 저칼로리 저지방 식단을 신경 써서 해왔음에도 왜 살이 찌기만 했는지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키토제닉에 대한, 저탄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기존의 상식과 상반되어 보이는 키토제닉 식단이 왜 건강식인지 이해하게 되고, 앞뒤가 맞게 퍼즐이 맞춰지다 보니 나도 키토제닉 식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일은 하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파티 메뉴를 개발하고 그 요리들을 소개하는 게 자신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피해야 할 양념과 식재료가 생겼으니 더 이상 새로운 메뉴, 그런 일반식을 만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토제닉 식단은 남편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부부 합산 45kg을 감량했다고 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끊게 되었대요. 그렇게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하고 694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남편은 22kg, 저는 23kg의 체중을 감량했어요. 남편은 매해 건강검진 때마다 받던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콜레스테롤 약을 꽤 오래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하고 고작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2년 가까이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이제는 콜레스테롤 약이 필요 없게 되었죠. 제 경우는 경계치에 있던 염증 수치가 내려갔어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키토제닉 식단 이후 꾸준히 혈액 검사를 하며 변화를 확인하고 있어요. 실은 이 식단을 통해 건강 상태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할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고요. 키토제닉 식단은 한때 유행처럼 확 번졌다가 그저 삼겹살 먹으면 살이 빠진대 이걸로 접근한 많은 분들에게 느끼한 거 먹다 지쳐 결국은 안 먹어 살 빠지는 식단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죠. 진지한 고민 끝에 건강을 위해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특히 먹을거리의 제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평생 익숙해진 식단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일상이 바쁘고 요리에 별 관심이 없다면 더욱 어렵죠. 식사라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한두 번 신경 써서 해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행히 새로운 식단으로 매 끼를 해먹는다는 게 제게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고 제 즐거움과 아이디어를 나누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주 식단 일지를 써서 키토제닉 관련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 챕터 1에는 달걀과 닭고기, 챕터 2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챕터 3에는 국, 수프, 해산물, 챕터 4에는 채소, 샐러드, 챕터 5에는 분식 메뉴, 샌드위치, 챕터 6에는 키토 베이킹, 피자, 디저트, 그리고 스낵, 챕터 7에는 소스, 드레싱, 육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제별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그 레시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것만 알고 가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는데 하지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 줄인 탄수화물만큼의 영양분은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죠. 근데 일단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좋은 천연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우리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식이요법을 말하는데요. 저탄고지라고도 얘기하죠.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원활히 사용하는 상태를 키토시스 상태라고 하고 키토시스 상태에서는 섭취하는 지방은 모두 에너지로 쓰거나 배출하고 모자라면 몸에 쌓인 체지방을 태워 보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원리로 자연스레 체지방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체지방이 쌓이는 원리, 그것은 바로 과잉 섭취 탄수화물이 체지방이 된다는 건데요. 그 원리를 5단계로 살펴보면 1.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 2. 혈액 내 포도당이 증가해서 혈당이 상승한다. 3. 인슐린이 다량 분비된다. 4. 혈액 중 불필요한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축적한다. 5. 살이 찐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이 찌게 된다는 거죠. 바로 불필요한 체지방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체지방이 쌓이는 원리를 거꾸로 해서 1.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이것만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겠지만 탄수화물만 적게 먹으면 또 다른 영양소들을 잘 먹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알고 있던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초절식의 식이요법이 되면서 기아 상태의 결과일 뿐이고 완전히 굶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늘 요요라는 후폭풍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허기지게 되면서 우리 몸의 모드는 절약 모드로 바뀌는 줄도 모르고 살이 그래서 더 안 빠지게 되는 줄도 모르고 더 초절식으로 가는 거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특히 정제 탄수화물 또 당분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줄이고 좋은 지방 섭취도 줄이고 지방에 대한 건 우리가 무조건 저지방이 좋다 무지방이 좋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면 무조건 싫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천연 지방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또 비타민, 무기질, 야채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 근데 그냥 굶기, 또 굶기, 더 굶기 이런 식으로 초절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요요라는 후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더 많이 살이 찌게 되고 거기에 다양한 부작용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던 저칼로리 다이어트, 정제 탄수화물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모든 영양소를 다 줄여버리는 거, 초절식, 굶식 이런 것들은 저탄고지와도 완전히 다른 거고 저탄고당과도 다른 거고 거기에 간헐적 단식과도 다른 거고 건강한 방식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영양을 균형 잡히게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정말.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전문가들도 완전히 상반되고.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뭔지 본인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또 키토제닉 다이어트 말고도 저탄 고단, 또 그런 말 말고 건강한 다이어트의 개념,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건강한 식단으로 연습해 갈 수 있고, 그렇게 해보면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느낄 때 그런 때는 다시 좀 공부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을 최적화해 가는 것. 그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결국 저탄 고단, 간헐적 단식, 저탄 고지, 키토제닉 또는 의학적인 도움, 바로 시술이나 약 또는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런 도움을 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영양을 최적화해가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다이어트가 쉬웠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금방 날씬해지고 한번 다이어트하고 유지도 평생 될 것이고 그렇게 쉬웠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다 상반되기 때문에 각자의 공부도 꼭 병행되어야 하죠. 정말 의식주에서 식에 대한 공부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저탄 고단 그 다이어트 레시피와 이 저탄 고지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 레시피를 한번 비교해보면 결국 정제된 탄수화물을 당연히 줄여야 되고 또 탄수화물과 당분을 줄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신에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늘려가고 거기에 플러스 다양한 잎채소를 충분하게 먹는 것, 바로 채소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든 채소는 공통사항이거든요. 참고로 순탄수화물, 바로 당질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더라도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면 순탄수화물의 함량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리스리톨은 칼로리가 없고 혈당 지수가 0에 가깝기 때문에 각 요리의 영양성분 표시에는 에리스리톨의 당 알코올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입문자들은 순탄수화물 양을 100g 정도 내외, 이것은 건강상 이상은 없지만 탄수화물을 줄여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경우고요. 완화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순탄수화물 양을 50g 이하로 하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대사성 증후군 완화를 위한 경우고요. 또 엄격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순탄수화물 양을 20g 이하로 제한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대사질환, 암 등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토식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이요법이다 보니까 섭취하는 총 칼로리량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약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예전의 영상들에서도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칼로리보다 당질량이라는 것.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저탄 고단 또는 저탄 고지, 바로 키토제닉, 이 다이어트 레시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량이나 칼로리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 그게 결국에 요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은 식사량이나 칼로리를 의식적으로 줄이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났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고 배가 고플 땐 충분히 배가 부르도록 포만감을 주는 식사를 하라고 강조하는 식단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탄 고단, 저탄 고지 이것들은 다 같거든요. 행복한 포만감. 우리가 식욕을 억제할수록 우리는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 거고요. 포만감을 지혜롭게 조절해 갈수록 우리 몸은 식욕을 더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만큼의 지방을 섭취했을 때 컨디션이 좋고 체중 감량이나 건강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또 소화하기에도 무리가 없는지는 본인이 알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지방이라고 해서 또 단백질이라고 해서 아무 지방, 아무 단백질이나 마구 먹어서 되는 건 아니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천연지방, 또 사육 환경을 고려한 단백질 식재료. 그러니까 정말 식사만 해도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많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내가 감자를 얼마나 먹을지, 고구마를 얼마나 먹을지
잎채소를 얼마나 먹을지, 또 탄수화물 양을 어느 정도로 줄일지, 또 단백질량, 지방량을 어느 정도로 늘릴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컨디션, 또 체중 감량의 효과, 또 거기에 건강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또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또 소화에도 무리가 없는지, 또 장 건강을 더 좋게 하는지 아니면 나쁘게 하는지,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좋은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식사 일기를 써보시면서 자신에게 맞게 최적화로 조절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책들을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몸일수록, 즉 평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몸에 있는 지방은 나중에 쓰자,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키토제닉,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더 섭취해서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으로 바꾼다는 거죠. 탄수화물을 50% 또는 70% 정도 먹고 있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거고요. 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면 25%에서 30% 정도 섭취하고, 지방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좋은 지방임에도 우리가 잘 섭취하지 않았었다면 그 좋은 지방의 비율을 높여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탄수화물이 많다면 체지방은 올라가고, 염증도 올라가고, 피로도도 올라가고, 음식 중독성도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줄이는데, 이걸 줄이면서 다른 영양소들도 다 줄이면 요요, 부작용, 건강을 잃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몸의 인슐린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것은 당질이기 때문에 그런 정제 탄수화물, 당분, 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이런 것들을 줄여가야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를 낮춰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도록 혈당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잘 태우는 몸, 그렇게 바꾸는 것은 결국에는 식단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 지혜롭게 잘 챙겨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식단을 잘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서 개선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